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의 이낙연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동산 때문에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폭등하고 또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또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고 또 최근에는 LH 한국토지공사 사태까지 벌어져서 정말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 큰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한 거의 30번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유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퇴직자들은 연금으로 세금 내기도 힘들다고 하고 뭐 여기저기서 정말 아우성이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요즘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부동산 정책에서 후회되는가 저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이것도 경제 정책인데 경제의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만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경제학은 다른 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경제학은 오랫동안의 경제 현상들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고 따라서 현실에 적합한 이론들이 만들어져 온 과정이 바로 경제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다른 경제 정책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연구기관들 또는 경제 전문가들 또 학회 이런 데서 의견 수렴이 많이 되고 또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경제 정책에 반영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경제학자들은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소득이라는 것은 성장의 결과로 우리의 혜택을 받는 것인데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 좀 이상했어요.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되는 건데 어디서 소득을 창출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성장이 먼저야 되는데 앞뒤가 좀 바뀐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소득을 어디서 창출하느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경제 언론의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부작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이 실업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임금도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죠. 여러분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적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노동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반대로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한계 노동자들의 실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또 영세업자들이 힘들죠. 비싼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는 이런 부작용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폭 올려놓으니까 이거 역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실업은 늘어났죠. 또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빈부격차, 소득 불균형은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경제학자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정책도 많은데 왜 현실 정치에, 현실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느냐? 왜 정치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느냐? 경제 이론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선은 정책 조언자로서 경제학자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이 어떻다. 팩트, 사실에 기초한 얘기, 이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이 늘어난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어느 세상에서나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얘기를 하는 것을 실증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지티브, 현실에 있는 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 어떤 목표, 어떤 가치, 이거를 실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규범적인 노머티브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실증적으로, 실제로 실업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방지해야 될 거냐? 세심하게 배려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증적인 파지티브한 이런 이론이나 결과를 무시하고 규범적인 거, 이념, 가치 중심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은 부작용이 해소될 수가 없죠. 두 번째, 경제학자들의 자문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또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최고의 정책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경제학의 이론을 분명히 알고도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로 곡하가 아세한다고 그러죠. 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생각이 더 많아요. 정치적 기반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지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정책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최고 결정자가 하는 거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분석과 검토, 부작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만 바른 선택이 되는 거죠. 또 일부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이런데 이 A 경제학자는 아직 심각하지 않다. B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면은 누가 맞느냐가 금방 판명이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차이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1kW에 예를 들자면 5,000원을 내야 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1,000원을 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규범적인 개념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00원이 맞느냐, 5,000원이 맞느냐, 어느 중간이 맞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가치를 너무 중시하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큰 왜곡과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의견이 달라도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경제원론 맨큐의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은 한국하고 미국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학자들한테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료, 부동산 이런 걸 규제하는 것은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부작용이 많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87%가 동의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93%가 동의했습니다. 관세와 수입 고태는 경제적인 후생을 더 낮추게 된다. 이거 역시 한국 경제학자들은 95%, 미국은 93%. 과도한 재정 적자는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것도 다 85%예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주류의 거의 대부분의 8, 90%의 경제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그냥 여과 없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요약하자면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실증적인 경제 이론에 반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을 규제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제한하는 거.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품질이 저하된다. 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큰 정책이다.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은 당장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비탄력적이라서 수요자에게 계속 전가가 된다. 또 공공주택 개발은 결국 국민들의 다양한 굉장히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정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화되고 발달할수록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이론들이 현실에 반영하는 사회가 되겠죠. 앞으로는 우리가 한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